자, 첫 번째 핵심 문제 보면은 각불의 건널비야, 그치?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이고, 그 밑면은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 그치? 옆면은 높이가 6인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은 얘가 지금 밑넓이는 이렇게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고, 옆넓이는 이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밑넓이부터 하나 구해볼까? 자, 밑넓이는 어떻게 되냐면요. 5 곱하기 5, 즉 25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건넓이 구하려면 옆넓이도 알아야 되겠잖아. 그치? 자, 그럼 옆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 그치? 요 밑변의 길이가 5cm고 높이가 이렇게 생긴 높이가 6cm. 그러면 어떻게 주면 돼?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6. 아, 즉 약분하면은 15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나오겠다. 자, 그러면 건널비는 어떻게 되는 거야? 건널비는 밑면의 넓이가 25. 근데 얘는 옆넓이가 15인데 옆넓이가 총 몇 개가 있는 거냐면은 사각뿔이니까 4개가 있는 거야. 그럼 곱하기 4를 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지. 자, 그럼 25 더하기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돼? 60. 그치? 자, 그래서 더하니까 85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오겠다. 됐지? 그래서 옆넓이와 그 밑넓이를 잘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원뿔의 건널비인데 원뿔의 건널비는 그냥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전개도를 보면서 조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얘를 전개도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부채꼴이 하나 요렇게 옆면에 부채꼴, 얘가 옆면이니까 옆면이라고 써놓을게. 그리고 요 아래는 밑면이 하나 있겠지. 됐어? 자, 그러면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 뭐부터 구할 거냐면은 밑넓이부터 구할 거야. 그럼 밑넓이는 원의 넓이니까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이 이렇게 9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파이 r 제곱, 즉 9의 제곱이니까 99 81 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오는 거야. 자, 그러면 옆넓이도 구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옆넓이는 이 부채꼴의 넓이니까 2분의 1 아래를 하면 되는데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하면 되는데 옆면에서 이 반지름은 15cm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으니까 2파이 r 2파이 곱하기 9니까는 어떻게 돼? 18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반지름 15 호의 길이는 18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는 2랑 여기는 18이랑 약분해서 9. 9만 곱하면 되겠다. 얼마지? 135파이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135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뭐가 되는 거야? 옆면의 넓이가 되겠지.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그러면 따라서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면 돼? 이 두 개 더해주면 되는 거 맞아, 아니야? 그럼 건널비는 81파이 더하기 135파이니까 더해서 216파이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오겠다. 됐지? 자, 근데 지금 뭘 구하라고 하냐면은 갑자기 뭘 구하래? 전개도에서. 그럼 전개도가 뭐야? 전개도는 지금 요걸 얘기하는 게 전개도야.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부채꼴이 뭐야? 얘가 부채꼴 아니야? 얘가 부채꼴이야. 부채처럼 생겼잖아, 그치? 자,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는데 중심각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중심각이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뭘 이용해서 구해야 되냐면은 이미 부채꼴의 넓이를 하나 구했어. 근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거 말고 또 있었단 말이야.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두 가지만 정리해보면 자, 하나는 뭐였냐면 얘가 반지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호의 길이 L이라고 했을 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요 넓이 S라고 표현해보면 요 S는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로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요 중심각의 크기 X를 안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었냐면은 원래 원 전체의 넓이를 구해준 다음에 거기다가 360도분의 X도만큼 곱해줘서 구하는 방법도 있었잖아. 그러면 원래 원 전체의 넓이가 파이 R제곱이니까 거기다가 360도분의 X도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었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중심각의 크기, 중심각을 우리가 x라고 놓는다면 저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줄 거야. 자,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어? 아까 구한 게 하나 있는데 이번에는 요 방법으로 구해보자는 얘기야. 그러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15니까 파이 얼 제곱, 즉 15제곱이고 거기다가 전체 360도분의 x도만큼 차지해서 한 게 135파이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됐어? 자, 그럼 우리는 x를 구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은 양변에 파이로 나눠줬어. 오케이? 그리고 요걸 정리하면은 360분의 15의 제곱 곱하기 x란 말이야. 그럼 그게 135니까 x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360도를 곱해주고 그러면 135에다가 360은 곱해주는 거야. 그래야지 여기 분모에 있는 게 사라질 거 아니야. 그치? 대신에 15의 제곱으로는 나눠줘야 되는데 15의 제곱을 15 곱하기 15 이렇게 써볼게. 이 이유는 약분을 하기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약분을 해볼 거야. 뭘로 약분을 해볼 거냐면은 얘를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지? 5가 되잖아. 그럼 이걸 3으로 나누면 120이다. 아, 그럼 이걸 5로 다시 나누면 얘는 5가 몇 개 있는 거야? 24개 있는 거지. 됐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3으로 나누면 얘는 3이 5개가 있는데 얘는 3이 8개가 있어. 그럼 여기 있는 5는 다시 1이 돼서 여기도 1 됐지? 여기랑 나눠주면 되는데 얘는 5가 27개 있는 거야. 아, 그럼 답은 뭐만 남는 거야? 27 곱하기 8만 남는 거야. 오케이? 그럼 27 곱하기 8은 어떻게 되면 8, 7에 56. 8, 2, 16. 아, 216이 되겠네. 그러니까 216도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216도다. 이렇게 올 수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됐지?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뿔의 건널비까지 했으니까 이제 부피로 넘어가겠지. 뿔의 부피. 자, 근데 뿔의 부피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랬어? 기둥의 부피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된다 그랬어? 3분의 1만 곱해주면 된다 그랬어?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밑넓이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곱하기 높이를 해주면 되니까 거기다 3분의 1을 곱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럼 얘도 좀 차근차근 해보면 밑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긴 어떤 직사각형이잖아. 그럼 어떻게 보면 되는 거야? 9 곱하기 7, 즉 63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온다는 얘기지. 그럼 그때 높이는 어떻게 돼요? 8cm네.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가 와야 돼? 3분의 1이 와야 돼. 곱하기 63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약분을 하면 3이 1이 되고 63은 21이 돼서 곱하면 어떻게 돼요? 168 하고 다니는 부피니까 뭐가 돼야 돼?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오면 된다는 얘기지. 됐어?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뿔도 해보면 되는데 뿔도 똑같아. 그러면 뿔도 마찬가지로 밑넓이를 먼저 구해보면 되겠지. 자, 그럼 밑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5cm인 원의 넓이니까 파이 r제곱. 그러면 파이 5제곱, 즉 25파이가 되겠다. 그러면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자, 그때 높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높이가 요걸 얘기하는 거잖아. 몇 cm? 9cm.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부피를 구하면 돼. 부피는 반드시 뿔의 부피니까 3분의 1이 오고 밑넓이 25파이. 높이가 9. 아, 그럼 이렇게 약분을 하니까 얘는 1이 되고 3이 돼서 그냥 25파이 곱하기 3이니까 75파이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오면 되겠다. 어렵지 않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잘라낸 삼각뿔의 부피 막 이제 조금씩 이제 좀 꼬여서 무언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 그치?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한번 파악해서 해결해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 길이가 6cm. 그러니까 여기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6cm인 정육면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잘라낸 삼각뿔의 부피를 구하래. 자, 그러면 어떤 모양을 잘라냈냐면은 요렇게 잘라낸 거네. 그치?
이렇게 잘라낸 삼각뿔이 있어. 그치?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보자. 이렇게 생긴 거네. 그치? 그럼 여기 되게 중요한 거는 여기가 직각,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이라서 만약에 내가 요렇게 여기를 만약에 뭐라고 잡으면은 민면이라고 잡으면은 어디가 높이가 되냐면은 얘가 높이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부피를 구해주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첫 번째 밑면의 넓이부터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밑넓이지, 그치? 밑넓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한 변의 길이가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이잖아. 그러니까 밑면이 어떻게 생긴 친구냐면은 밑면은 요렇게 생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야. 요렇게. 그럼 이거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이니까 18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우리 높이는 알다시피 뭐가 돼? 똑같이 뭐야? 여기가 6이니까 6cm 되겠지. 자, 그래서 부피를 구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3분의 1, 그치? 밑넓이는 18, 높이는 6 곱해주면 되니까 약분하고 약분해서 얘는 1이 되고 얘는 6이 된다. 그럼 66에 36 하고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됐지? 자, 그래서 답은 36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가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4번 해볼 건데 결국에 여기서 이제 막 문제가 응용에 대해서 다양한 도형들이 나오겠지만 이 도형이 어떻게 생긴 기둥인지 뿔인지 아니면 뭐 기둥을 반으로 잘라놓은 건지 이런 걸 조금 파악해주면은 까다롭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직육면체 모양의 물을 가득 채운 후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릇을 기울여 물을 흘려보냈대. 다음을 구하래. 요 남아있는 물의 부피 그리고 흘려보낸 물의 부피 이런 걸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그럼 원래는 요렇게 생긴 직육면체 그 통에 물이 가득 들어있던 거야. 그치? 그게 요 가로의 길이가 10cm였고 여기 세로의 길이가 12cm, 높이가 5cm인 부피에 물이 가득 들어있던 거야. 근데 물을 흘려보내고 났더니 요만큼만 남은 거야. 근데 요만큼만 남았다는 게 이것도 보면 내가 여기 아래에 있는 요 직각삼각형을 밑면으로 둔다면은 뭐가 높이가 되는 거야? 얘가 높이인 어떤 뿔이 되는 거 맞지? 얘가 지금 기울어 있어서 잘 안 보이니까 다시 그려보면은 요렇게 생긴 이렇게 뿔인 거야. 이해됐어?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은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옆에 그린 게 있으니까 여기서 갖고 오면은 요렇게 생긴 뿔인 거야. 이렇게. 요도 직각, 요도 직각.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뒤가 안 보여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려볼게. 여기가 여기를 밑면의 넓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걸 여기다 다시 그려주면은 밑면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직각삼각형이 된단 말이야. 그치? 여기가 직각이니까 얘가 10cm고 여기가 12cm. 그래서 이걸 밑면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란 얘기지. 그러면 밑면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밑넓이 이렇게 그려볼까? 그럼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2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돼? 60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나오겠다. 근데 높이는 아까 얼마였어? 높이가 여기였잖아. 높이가. 그럼 높이가 요 길이니까 5cm네. 5cm. 그럼 높이는 5cm야. 그럼 부피 구해보자. 어떻게 되는 거야? 3분의 1 밑넓이가 60 높이가 5 그래서 요렇게 약분되니까 20만 남아서 100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다. 그치? 근데 원래 물의 부피가 얼마였냐면은 직육면체니까 10 곱하기 12 곱하기 5 이렇게 돼서 600 세제곱센티미터였단 말이야. 그러면 600 세제곱센티미터에서 네모만큼 물을 흘려보냈더니 100만큼 남은 거야. 세제곱센티미터만큼. 당연히 흘려보낸 물의 부피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600에서 100을 빼도 되니까 500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보면은
원뿔 모양에 담긴 물의 부피.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뿔 모양의 물을 가득 채운 다음, 여기에 물을 가득 채웠대, 여기에. 자, 그 다음에 원기둥 모양 여기에 부었대. 아, 그때 여기가 가득, 이 원기둥이 가득 차는 게 아니라 뭐 여기까지 이렇게 차한단 말인 거지. 그치? 일부가 차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원기둥에 채워진 물의 높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구한 이 원뿔의 부피와, 그치? 여기서 지금 물이 채워진 요 원기둥의 부피가 어때야 돼? 그게 각각의 물의 양인 거니까 그 두 개가 뭐하다? 같다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원기둥의 부피부터 한번 구해보면 되는데, 자, 어떻게 하면 돼? 3분의 1. 밑넓이는 얼마? 파이 r제곱이니까 6의 제곱이고, 높이가 얼마? 12. 이렇게 식을 한 번에 세울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계산해보면 3분의 1 곱하기 36파이 곱하기 10이잖아. 이렇게 약분하니까 얘가 10이라서 12파이 곱하기 10이니까 144파이 하고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나오겠다. 원뿔의 부피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여기 옆에 있는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서 그걸 갖다라고 놔줘야 되는데,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밑넓이가 얼마? 파이 r제곱이니까 파이 r이 얼마? 지금 4니까 그거 제곱. 거기다 높이 h만 곱하면 되니까 얘는 되게 간단한데 16파이 h가 되는 거야. 세제곱센티미터. 그럼 중요한 건 이 두 개가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 맞지? 아, 그러면 144파이 h랑 16파이 h랑 같아야 된대. 그러면 파이랑 파이는 약분이 되고 h를 구하려고 하니까 양변을 이 16으로 나눠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16분의 144 이렇게 오면 되겠는데 약분이 되겠다. 2로 약분하면 8, 2로 약분하면 72. 아, 72는 8로 약분하면은 8은 1개 있고 72에 8은 9개가 있네. 그치? 아, 그럼 따라서 h는 몇 cm인 거야? 9cm 이렇게 잡을 수 있겠다. h가 9만 남잖아, 지금. 됐죠? 자, 이제는 7번으로 넘어가서 7번을 보면은 전개도가 주어진 원뿔의 건널비와 부피를 모두 구하래. 원뿔의 건널비와 부피를 모두 구하자는 얘기야. 오른쪽 그림과 같은 부채꼴을 옆면으로 하는, 아, 얘가 옆면이래. 오케이? 뿔의 부피가 96파이 세제곱센티미터일 때 이 원뿔의 높이를 구하래. 아, 부피를 알려줬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원뿔이 이렇게 있을 때, 그치? 이렇게 있을 때 높이는 여기서부터 이 밑면의 원의 중심까지 거리니까 이거 높이를 구하라는 건데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h라고 한번 놔보자. 그럼 여기 있는 반지름은 뭐가 되냐면은 r이야. 오케이? 자, 그럼 이걸 가지고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야. 근데 지금 이게 전개도의 일부만 나와 있어서 옆면이 있고 밑면이 없으니까 내 밑면을 그렸어. 내 밑면의 반지름을 우리가 모르니까 r이라고 한번 놔볼게.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여기에서 이 부채꼴을 보니까 중심각의 크기를 알아서 요 호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치? 왜냐면 그게 뭐랑 같은 거야? 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으니까 뭐가 돼? 이 길이가 2파이 r이라는 길이가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럼 옆면에 요 호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럼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원 전체의 둘레의 길이를 먼저 구하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거를. 그러면은 반지름이 지금 10이니까 지금 옆면의 호의 길이를 구하고 있어. 그치? 어떻게 돼? 2파이 r이 10이지. 근데 거기에 360도 분의 216도를 곱해주면 호의 길이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그게 어떻게 돼야 돼? 지금 밑면의 둘레의 길이 2파이r과 같다라는 걸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 약분을 하면 여기 있는 10이랑 여기 있는 10이랑 약분이 되고 그리고 여기 둘 다 여기에서 분자 분모가 6으로 약분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약분을 먼저 한번 해보면 여기는 6으로 약분하면 6이 남고 여긴 6으로 약분하면은 21은 3번 들어가고 그러면 36이 남으니까 또 6번. 그럼 또 6으로 약분하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6이 된다.
아, 그래서 이거 좌변에 있는 거 2파이랑 6이랑 곱하니까 12파이가 됐고, 아, 그게 2파이 R이야. 그럼 R 얼마야? 6이잖아. 즉, 밑면에 요 반지름이 6cm라고 하는 게 나온 거야. 됐어? 근데 우리 아까 문제에서 부피 알려주지 않았어? 원뿔의 부피? 그럼 그거 가지고 원뿔의 부피를 구해보자. 자, 원뿔의 부피.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야? 뿔이니까 3분의 1. 밑넓이 나와야 되지. 밑넓이 얼마? 파이 r 제곱. 즉 6의 제곱.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는 모르니까 h 났어. 근데 그게 뭐란 얘기야? 96파이다. 이렇게 온 거야.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요 h니까 나머지 부분을 정리해보면 돼요. 그치? 얘가 36파이. 근데 앞에 3분의 1이 있고 여기 h가 있고 96파이가 있는 거야. 그러면 3이랑 36이랑 분해서 1이고 12. 아, 그러면 12파이에다 h를 곱한 게 96파이니까 h를 구하고자 양변을 12파이로 나눠서 12파이분의 96파이 이렇게 올게요. 그러면은 파이 약분되지. 얘도 2로 약분하면 6이고 2로 약분하면은 48이야. 아, 6이랑 48 약분하면 8. 즉 높이는 8cm 이렇게 잡을 수 있겠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회전체 건널비와 부피, 이게 원뿔인데 얘를 지금 요렇게 생긴 어떤 평면 도형을 회전축 L을 기준으로 한 바퀴 회전했을 때 생기는 뭐와 뭐를 구하라는 거야? 건널비와 부피를 모두 구하라는 거야. 그럼 얘를 회전했을 때 어떤 도형이 나오는지를 이해해야 돼. 자, 그러면 회전했을 때 어떤 도형이 나오냐면은, 자, 여기 있는 점을 한 바퀴 이렇게 회전하니까 동그랗게 나올 것 같고, 여기는 면이 있으니까 동그랗게 나오는데,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 있다라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어디는 채워져 있냐면은 이렇게 원래 생긴 원기둥처럼 생긴 도형이 아니라 겉에서 보면 원기둥처럼 생겼는데 요 안에가 비어 있어야 돼. 안에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원뿔 모양의 부피만큼 비어져 있는 입체 도형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모양이냐면은 이 원기둥에서 이 원뿔 모양을 빼준 부분이라고 생겼다고 보면 돼. 그치? 됐어?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원기둥인데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 있는 요런 도형이겠지. 됐어? 자, 그래서 건널비를 먼저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건널비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밑넓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 밑넓이는 하나만 있는 거야. 여기 하나만 밑넓이가 있어. 그치? 자, 그리고 어디도 있냐면은 옆넓이가 있는데 옆넓이는 우리 원래 원기둥의 옆넓이처럼 이렇게 삥 둘러싸인 어떤 요 직사각형 옆넓이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됐어? 그럼 옆넓이도 하나 있네. 근데 옆넓이가 하나가 더 있어.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 안에 이렇게 뚫렸잖아. 그치? 그러면서 원뿔의 옆넓이 같이 생긴 부채꼴도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래서 옆넓이가 두 개인데 하나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된 옆넓이가 있는 거고 하나는 뭘로 되어 있는 그 부채꼴로 되어 있는 모양의 옆넓이까지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펼쳐서 만약에 전개도를 그린다고 하면은 여기 요렇게 원뿔의 옆넓이는 부채꼴처럼 요렇게 생겼을 거고 그 원기둥의 전개도는 요렇게 직사각형처럼 생긴 다음에 요 바닥에 아래에 있는 얘는 원의 넓이 이렇게 밑면에 원의 넓이가 나오겠지. 자, 그래서 구해보면은 밑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반지름이 얼마예요? 3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3, 3은 9 해서 9 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 둘레 길이랑 같으니까 2파이 r에서 6파이고 높이가 얼마였어 아까? 4였으니까 여기다 4를 딱 곱하면 6파이 곱하기 4에서 24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여기 옆넓이 부채꼴로 생긴 옆넓이만 구하면 되는데 얘는 여기 큰 반지름이 5cm인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의 길이가 얼마야? 6파이잖아.
여기 길이랑 같을 거니까. 그럼 이거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돼?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이렇게 나오니까 15파이가 나오겠다. 됐어? 됐지? 자, 그러면 따라서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 세 개 다 더해주면 돼요. 그치? 자, 15파이, 24파이, 9파이를 더하니까 어떻게 돼? 48파이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제 부피만 구하면 돼요. 그치? 근데 부피는 조금 더 쉬워.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이 원기둥의 부피에서 그치? 뭐의 부피? 원뿔의 부피를 뭐해서? 구해서 빼주면 되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먼저 구해볼게. 원기둥의 부피는 반지름이 3이고 높이가 4니까 밑넓이 얼마예요? 파이 r 제곱, 즉 9파이고 높이가 4, 즉 36파이가 나온 거야. 그럼 원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에서 똑같이 뭐만 해주면 돼? 3분의 1만 해주면 되니까 3분의 1하고 밑넓이 9파이, 높이 4 똑같이 오는 거야. 즉 여기 36파이에다 그냥 3분의 1을 곱해줘도 되겠지. 12파이. 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36파이에서 12파이를 빼주면 되니까 얼마가 나와요? 24파이가 나오겠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4파이하고도 세제곱 센티미터까지 오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도형, 뿔대라고 하는 도형,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까지를 구해보고 마무리를 하면 돼요. 알겠지? 자, 요렇게 생긴 도형의 건널비부터 구해볼 건데, 건널비는 이 입체 도형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면의 넓이를 구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 위에 이렇게 보면 얘는 밑면이 두 개인데 넓이가 다른 밑면이 두 개가 있어. 자, 그럼 밑넓이부터 구해보면은 위에 있는 밑넓이는 정사각형이네, 그치? 그래서 12 곱하기 12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아래에 있는 밑넓이는 여기 이렇게 있잖아, 그치? 얘는 한 변의 길이가 24인 정사각형이니까 24 곱하기 24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럼 얘는 144 이렇게 되겠고, 24 곱하기 24는 얼마지? 576. 자, 그럼 576. 그래서 두 개 더 하니까 얼마가 나오는 거야? 720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밑넓이는 다 구했어.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뭐를 구해보면 좋냐면은 옆넓이를 구해보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뿔대의 옆넓이는 어떤 도형이냐면은 이렇게 생긴 도형이야. 그걸 여기 아래다 다시 이렇게 그려보면은 얘는 어떤 도형인 거야? 사다리 꼴인 거야. 자, 요 윗변의 길이가 12cm고 요 아랫변의 길이가 24cm인데 높이가 얼마인? 여기 높이 써있지. 그치? 10cm인 사다리꼴인 거야. 자, 그럼 그 사다리꼴 하나의 넓이를 구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을 해줘야 되고,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거기다가 뭘 곱해줘? 높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몇 개 있는 거야? 사각뿔대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 거야. 요걸 계산해주면 돼. 자, 그래서 계산해주자.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12 더하기 24는 36 곱하기 10 곱하기 4. 자, 그럼 나는 여기 있는 2랑 여기 있는 4랑 약분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360이 두 개 있는 거니까 720 하고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오면 되겠다. 됐지?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더해주면 건널비가 나오잖아. 그치? 자, 그래서 건널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돼요. 720 더하기 720. 아, 그럼 1440 하고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부피를 구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좋냐면은 부피는 얘가 원래 큰 사각뿔이 있었어. 이렇게 큰 사각뿔이 있었는데 그 사각뿔이 어떻게 된 거야? 잘려진 거야. 그래서 위에가 잘려 나가서 여기가 이만큼이 잘려 나간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은 큰 사각뿔에서 작은 사각뿔의 부피를 빼주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부피를 구해보자. 자, 그럼 이 뿔대의 부피는 어떻게 되냐면은 큰 사각뿔의 부피를 먼저 구할 거야. 그러면 큰 사각뿔의 부피.
그래서 작은 사각뿔의 부피를 빼준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큰 사각뿔의 부피부터 구해보면 뿔이니까 3분의 1. 큰 사각뿔은 밑면의 넓이가 얼마야? 아까 구했던 576. 높이가 얼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높이는 8 더하기 8에서 16이겠네. 됐어? 자, 거기다 작은 사각뿔의 부피는 뿔이니까 3분의 1을 해줘야 돼, 부피 구할 때. 자, 밑넓이가 아까 뭐였냐면은 요 작은 요거니까 12 곱하기 12 해서 즉 144였어. 거기다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8이 되겠네.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3. 얘가 약분이 되나? 오, 약분이 된다. 3이 하나 있고 9개 있고 2개 있네.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192 곱하기 16 빼기. 여기도 약분될 것 같아. 3이. 그럼 여기는 3이 4개 있고 8개 있어서 48 곱하기 8 이렇게 오면 되겠네. 됐어?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큰 원뿔의 부피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3720이 나와. 3072. 자, 그 다음에 작은 뿔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다 곱하면 88에 64. 84, 32. 384. 이렇게 나오네. 그치? 자, 그래서 요걸 빼주면 되니까 빼주면 얼마라는 거야? 2688 이렇게 나오겠다. 수가 꽤 크네.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건널비는 이렇게 나왔고 부피는 이렇게 나왔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뿔대로 가볼게. 원뿔대. 원뿔대도 얘를 구할 때는 그 건널비를 구할 때는 좀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전개도를 조금 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전개도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 그럼 얘는 밑면이 2개니까 작은 원 하나랑 큰 원이 하나 이렇게 있는 밑면 2개가 그려질 것 같고 요 옆면이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옆면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원래는 요렇게 생긴 어떤 부채꼴이었던 거야. 근데 어떻게 됐어? 위에가 잘려 나가면서 요 작은 부채꼴의 넓이가 잘려서 나눠서 사라진 거지, 그치? 이해됐어? 자, 그럼 이 옆면의 넓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요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줘서 구해야 된다는 얘기겠지. 자, 그래서 먼저 밑넓이부터 한번 구해보면은 밑넓이 요 작은 원은 반지름이 3이니까 밑넓이가 파이 r제곱 즉 3제곱이겠지. 자, 더하기 요 아래는 반지름의 길이가 6cm니까 파이 6제곱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9파이 더하기 36파이니까 더해서 45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오면 되겠다. 됐지?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뭘 구해주면 돼? 옆넓이를 구해주면 되는데 옆넓이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그려서 보면은 이렇게 큰 부채꼴에서 큰 부채꼴의 넓이에서 어떤 거의 넓이? 이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주는 거와 같다 그랬어. 그러면 먼저 큰 부채꼴의 넓이부터 구해보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의 길이니까 10cm.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큰 원 밑면, 아래 있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니까 2파이r에서 12파이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큰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반지름 10, 호의 길이 12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거기서 작은 걸 빼줘야 되는데 작은 건 어떻게 돼? 여기 반지름은 5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작은 원의 둘레의 길이랑 같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파이r, 즉 6파이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보면 돼? 2분의 1, 5, 반지름, 호의 길이 6파이 이렇게 오면 되겠다. 자, 그럼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랑 10이랑 약분하면 여기 1이고 여기 6이니까 60파이. 여기도 2랑 6이랑 약분하니까 3, 15파이. 아, 그래서 얘는 빼주니까 45파이 제곱 센티미터 되겠다. 됐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옆넓이랑 밑넓이 다 구했으니까 뭐 구해주면 되는 거야?
건널비 실제로 구해주면 되지. 건널비는 밑넓이랑 옆넓이를 더해주면 돼. 즉 45파이 더하기 4파이네. 45파이 더하기 45파이가 되는 거 맞지? 여기 지금 45파이 즉 얼마? 90파이하고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오면 되겠다. 됐지? 자, 이제 부피를 구할 건데 부피도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큰 원뿔에서 이렇게 생긴 큰 원뿔의 부피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 위에 지금 잘려져 나간 요 작은 원뿔의 부피를 구해서 어떻게 해주면 돼? 얘를 빼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얘도 이 뿔대의 부피를 구할 때는 큰 뿔의 부피에서 뭘 빼주는 거야? 작은 뿔 부피를 빼주는 거야. 잘 읽었다. 작은 뿔의 부피를 빼주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큰 뿔의 부피부터 구해보면 뿔이니까 3분의 1. 밑넓이는 어떻게 돼? 요 36이.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의 넓이니까 파이 6제곱. 근데 높이가 얼마인 거야?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잖아. 그럼 높이 8이지. 8 이렇게 온 거야. 자,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왔어. 자, 그 다음에 작은 뿔도 구해보면 3분의 1 곱하기 작은 뿔은 반지름이 3이니까 파이 곱하기 3제곱. 높이가 얼마야? 여기 하나만 있으니까 여기가 높이잖아. 그럼 거기다가 곱하기 4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지. 자, 계산을 한번 해보면 3분의 1 곱하기 36파이 곱하기 8에서 3분의 1 곱하기 9파이 곱하기 4를 빼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 3이랑 36파이 약분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8 곱해주니까 96파이. 여기 있는 3, 여기 있는 3 약분하니까 12파이. 빼주면 얼마가 되는 거야? 84파이.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오면 되겠다. 됐지? 자, 그래서 아래에 있는 도형들도 우리가 건널비와 부피를 각각 건널비는 어떤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넓이들을 밑넓이와 옆넓이로 나눠서 더해주면 되겠고 부피는 원래 큰 뿔에서 작은 뿔의 부피를 빼줘서 구해주면 되겠지. 자, 천천히 한번 풀어봅시다.